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아직 초급편에 해당이 되는 기초를 공부하는 과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격국장, 이 격국에 대한 것이 끝나야만 기초편을 공부를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초가 끝나면 이제 중급편이 되는데 사주를 어느 정도 통변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중급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격에 해당이 되는 이 격국에 대해서 오늘은 걸록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걸록격은 월지가 일간의 노끈이어야 걸록격이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십천간의 간모, 을모,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자, 이렇게 해서 십천간이 있게 되고 월지가 자신의 로군이 되면 걸록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로군은 간목은 인목과 같고,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면 걸록이다. 묘월에 을목이라면 또한 걸록이다 그래요. 병화는 4월에 병화의 걸록이요. 이 정화는 5월에 정화의 걸록이고, 그런데 이 걸록이 무기토 많은 무토의 사화를 걸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화는 인수 성분이기 때문에 기토가 오화에 걸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요. 인수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무토의 사화는 편인 월일 뿐이고 기토의 오화 역시 편인 월일 뿐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무토와 기토의 로끈은 지금 걸록격에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경금은 신금, 신월, 천간 신금은 6월, 임수는 해월, 계수는 자월. 그런데 이 무기토만 헷갈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기토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진월에 지금 빠져 있죠. 어떠한 것이든지. 진술중미는 로꾼지가 다 빠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인토에 본기가 무토이고 술토의 본기가 무토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인토와 무토가 로꾼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토는 선천의 마지막 끝인데 이 술토는 화학이 임묘고 화학의 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천의 마지막 주자인 무토이고 화학의 묘구가 술토이고, 그래서 진토보다는 무토가 로꾼초로 확실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기토는 축토의 로꾼초요, 미토가 로꾼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축토는 금기 묘신이고 목기 묘신은 미토이다. 이 미토는 사, 오, 미의 마지막 주자로 화금 교차로 해서 화기와 금기를 통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토의 축토는 묘고이고 이 미토는 진정한 기토의 로꾼처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축토는 신금과 계수를 암장하고 있고, 그래서 후천을 상징을 하고, 미토는 을목과 정화를 암장하고 있고, 그리고 선천을 상징한다. 그리고 간목부터 시작된, 임목부터 시작된 자축인묘 진사오 미까지 와서 신금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토의 록군처는 걸록지는 미토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무토와 기토는 어쩔 수 없이 병경에 업혀가기 때문에 사오가 록군처 걸록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살론에서 12포태법에서도 병정과 똑같이 무기토는 쓰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이 부분은. 무기토는 고유의 자기 선천의 무토, 후천의 시작인 기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토가 기토의 로군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그래요. 비견과 이 비견은 일광과 음양이 같은 동기간이다. 그래요. 일광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간목의 또 다른 간목은 비견이고 을목은 겁재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견은 일광과 음양이 같은 동기로 형제 자매이고 친구와 동료, 동업자를 상징한다. 여명은 남편의 첩등을 상징하며 부흥과 양자, 독립, 이별, 분리, 경쟁심, 독립심, 독행, 자존심, 고집, 교만, 호승심, 파재, 재물을 파하는 파재, 투기심, 손재, 영웅심, 경쟁자 관계, 선후배, 대중, 인류, 동창회, 친목회, 건강 관련 제품 등을 상징하는 성분이 걸록이다. 대체로 독립심, 활동력, 자수성가 등을 상징하므로 자영업 전문직, 프리랜서 등이 좋고 걸록격은 독립심과 활동력이 강하고 주체성이 이미 확립되었기 때문에 자수성가로 성공해야 한다. 이 걸록격에서는 자수성가 기운은 강하지만 누구 인덕은 좀 부족하다 그래요. 비겁이 과다하면 권위적이고 독립독행하여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타인과 불화쟁론에 빠지기 쉽고 비방분리를 초래하는 단점과 인덕이 부족한 편으로 심성이 고독하여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지. 다만 이 걸록격이 공망이 되었다면 고독하고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성분으로 개별적 성향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해서 누구한테 걸록과 양해는 고분고분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지배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고 싶어하는 성분이 걸록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관성이 유력하다면 유통이 이루어지고 시신작용이라면 학문과 공부를 좋아하고 이렇게 관성이 유력하고 사주 내에
관성이 용신이 되거나 또는 설기가 잘 이루어지고 또는 재생관이 잘 되는 시신작용이 된다면 대체로 두뇌가 총명하고 주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누구 말에 휘둘리고 누구 꼬임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러한 부분이 잘 안하고 확실한 자기 주체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적이 서면 두뇌가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주위의 협조로 편하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인비태왕, 인수와 비겁이 왕성하고 기신작용이 된다면 인덕이 적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에서 10까지 만들어 가야 하는 자수성가 명으로 인인폐사하고 평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은 음양이다. 밝은 것의 뒷면은 어둡다. 그래서 꼭 음양적, 표리 관계로 살펴라. 그래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왕성한 걸록격이 된다면 독립적인 행동이 투철하고 단체적인 행동보다는 개인적인 행동이 앞서므로 고도관 기질성, 그렇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려는 성분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셔야 할 게 걸록격이다 그래요. 연지 걸록도 될 수 있고 또는 일지 걸록이 될 수 있고 시지 걸록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일지 걸록은 갑인, 을묘, 무술, 기미, 경신, 신유, 그것을 일주 걸록이라고 그러겠고 또는 시지에서 걸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의 걸록은 월지의 록군을 한 것을 걸록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사리사욕이 없는 반면 이빠른 말을 잘하고 아부하는 것을 싫어하며 불의와 타협하기 싫어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실망에 빠지지 않고 생활력이 강하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누구의 구속받는 것을 대체로 싫어한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에서 10까지 일하는 이 부분을 좋아하지 누가 시켜서 예예 하면서 하는 그것은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나 관살이 용신이 되고 육이 유력하다면 그렇지 않다. 조직 문화에서 매우 잘할 수 있는 성분이 된다 그래요. 만약에 겁재천간이 투출을 했다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고집이 대체로 강하다 그래요. 이게 겁재가 있는 신강, 신약을 떠나서 겁재천간이 있는 경우 고집이 세고 비겁 과다하다면 그 특성은 더욱 강하며 여명의 경우 시부모나 시가 형제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부부정이 없게 된다. 신강명식의 비견은 간섭, 통제, 참견받는 것을 싫어하고 주위로부터의 충고나 권위를 무시하므로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독창적인 약국이라든가
연구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과 서로가 공동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그 성분보다는 개별적 프리랜서로 자기 독창적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은 비겁이 왕성하다면 건방지게 보이므로 고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근심 걱정이 반드시 발생이 되며, 그리고 비겁이 많으면 의심 성분이 강해서 타인을 믿지 않고 의부하는 성질로 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겁이 과다하면 시비쟁론을 일삼기도 하는데, 유통업 그리고 동업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걸록일지라도 이 걸록이 용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 전체의 구조가 중요한 것이지 이 걸록이라는 이 자체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자, 명식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주는 병화, 무토, 오화, 술토, 진토, 무토가 있는 병오년 무술월 무진일 임진시에 태어나서 두 개의 무토가 임수를 쟁제하고 있다. 그런데 임수 입장에서는 시간 임수 편제이지만 아버지이고 병화는 어머니가 되는데, 병화 어머니는 병호 양인으로 와서 오술 합을 하고 있고, 일지진토는 양 옆에 술토에서 술진충 하면서 진토가 완벽히 깨어져 버렸다. 아버지는 쟁제를 당하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고 단명하시는 분이고, 비록 어머니는 오술 합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성도 있지만, 병화 어머니의 자궁살이 너무너무 태왕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살에 맞아 죽는 아버지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임술로 왔기 때문에 이 술토는, 임수의 술토는 화계살이요 재성창고이며 관성창고이기 때문에 초년에는 유복하고 재물이 많은 아버지이지만, 결국에는 당주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 진토가 이임수의 화계살이다. 묘신이다. 그래서 묘신 발동이 되니 임수는 모든 재물은 다 날아가 버린다. 불에 타서 날아가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든 비가 많이 와서 날아가든 날아가 버릴 것을 상징한다. 아버지 단명. 그리고 이 무토는 진중 계수가 자기 본처인데 어찌 되었건 투출된 천간이 있기 때문에 투출된 이 천간이 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처 역시 아버지처럼 비명 행사, 임술 괴강, 임술 백호살에 죽는 비명 행사하는 처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싫으면 이별을 선언하고 나가든지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재난, 풍파, 관제, 구설을 당하고 이임수가 자칫 이 처가 죽게 된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이임수가 용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 용신이 될 수가 없고 왕자의 생, 너무나 태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왕자의 성질을 극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 사주의 최고의 좋은 대운은 금수운이고 화토운은 평길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잘못 보면 이 사주를 가색객이라고 해서 모든 화토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재물을 형성하고 크게 이름을 떨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 가색이란 농사 짓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색객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이 땅이 너무나 건조한 두 개의 술토가 진토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병오가 있기 때문에 더 돌처럼 단단해진 땅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화산의 불모지의 땅과 같다. 잡초도 살 수 없고 나무도 살 수 없고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수월에 태어나면 어떠한 경우든지 계곡에는 물이 흘러야 하고 병화나 정화, 화기가 있어야 되며 간목의 소토가 있어야 사주 격국이 아름답고 좋은데 이 사주는 태어난 병오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무술은 화학이 창고이다. 이 술포태산은 화기를 모두 다 암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태산에 화산을 품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산이 폭발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성질을 한번 잘못 건드려서 이 폭발성이 나타나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연이 술집 여자가 인연이다 그래요. 비겁 과다의 특징은 많은 남자를 상대해 봤던 술집 여자를 만나는, 그래서 비겁 과다 사주는 1차적으로 결혼 실패했던 여자, 신체 불구자, 많은 남자들을 거쳤던 여자, 술집 여자, 유흥업 여자, 파란풍파를 많이 겪고 살아봤던 그 여자가 자기 진짜 인연이다. 그래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처녀,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는, 이것을 한 번도 남자 손을 안 잡아봤던 그것을 처녀라고 한다고 그러죠. 할머니는 할 만큼 많이, 그 다음을 미루어서 생각하고, 아주머니는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기를 담는 주머니가 있다 해서 아주머니. 처녀는 처음이다. 그래서 처녀다. 이것은 필자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 언어에서 이렇게 말이 처음에 발생이 된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결혼해봤던 여자나 유흥업에 종사했던 여자와 살면 무난하게 살아가지만 처녀를 고집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고집하고 한다면 부부의 해로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얼굴이 예쁘고 미인이고 곱지 않으면 처로 두르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미인이어야만이 미인, 방명, 쟁제를 당할 것이니까. 인기가 좋을 것이니까. 인기가 좋았던 여자가 자기 무덤 속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비겁과다는 형제들과 처의 남편이 많다는 뜻이며
그래서 부부해로 못할 것을 상징하는데 임수 부친이 투출된 병화 포함 암장된 정화가 많으므로 동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부친의 관성은 토기이니 농업을 하는 부부이다. 월주와 시주와 공망으로 육친의 등이 없으며 임수재물이 공망이고 처성 공망, 아버지 공망. 그래서 진중계수는 이미 두 개의 술토를 만나서 충이 되어서 이미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늘 보고 탄식한다. 그래서 이임수는 대단한 미인이지만 수많은 정화,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남남 풍파를 겪고 3번, 4번 결혼할 여자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행에 근무를 했었는데 은행에서 모든 화기창고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은행 금고를 지키는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운 때문에 자기가 개수대운이 들어와서 쟁합운으로 사업 불가이고 여자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러니까 축토대운 28세 계유년 결혼하고 임목대운 37세 임오년 이혼하고 딱 9년 살고 이혼을 하고 계수대운 정해년 재혼을 했는데 계수대운은 쟁합운으로 일지에서 계수가 투출했으므로 득재운이지만 진토에서 계수가 투출을 하기 때문에 일지진토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쟁합운이므로 지금 현재까지 벌어 모았던 모든 돈 다 날라가고 옛날이요 소리를 하면서 살게 될 것을 상징하는데 이 사주는 신병신의 무속인이 될 수는 없고 종교인은 될 수가 있다 그래요. 이 무속인이 된다라는 것은 박수무당인데 박수무당은 될 수가 없고 이 처 역시 무속인은 될 수가 없고 그러나 가능성도 있다. 그 처의 사주에 따라서. 그래서 자칫 자기의 전생 업인을 풀어내지 못하면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자, 이 사주를 보시자고요. 임신년, 무신월, 경술일주가 기묘시에 태어났다. 너무나 신강하다. 금기를 설기해서 묘목을 생하는 임수가 용신이 되는데 임수 용신이 묘목과 거리가 멀고 임수 용신에 파극하는 무토가 무임칠살로 완전히 물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이 경금의 경술일주가 묘목과는 묘술합을 했고 이 신금의 사이에서 신유술해서 유금이 들어와 있고 이 사주에는 유금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금과 신금이 양금 살상으로 도충을 하면서 여기에 인목이 또 들어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묘술합이요, 하나는 묘유충이요, 하나는 인목과 인신충이다. 모든 사주의 통관시는 이 임수가 되는데 이 임수는 자기 앉은 자리 술 중에서
무토가 투출이 되었으니 나의 어머니인데 이 무토는 편인이지만 나의 친어머니이고 이 친어머니가 요 이임수는 영간에서 왔으니 나의 조모이다. 그리고 이 조모가 통관용신이다. 금목상견을 여기에서 금설생 목을 해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시신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집 오고 나서 연간 임수 조모를 완전히 조져버린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무과살로 이임수를, 이걸 과살이라 그러죠. 과살, 무과살로 나의 어머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그리고 나는 이 술토를 어머니 궁에다 갖다 주니 무토 어머니는 화개살에 임묘를 하는데 이 묘목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인데 이 임목은 이미 숨어져 있는 것이고 투출되어서 나온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아버지요. 결혼한 후에는 나의 처성이 된다 그래요.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묘술합 음란지합인데 문제는 경술일주가 인묘공망 처가 없는 팔자이다. 인묘가 공망이니 재물이 없다. 그런데 묘술합을 해서 합화는 아니다 그래요.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묘술합 음란지합으로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다. 일지술토는 공망이 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합을 탐하면서 묶여있는 현상이다. 사주에서 쓸만한 기운은 이임수 한 글자인데 이임수가 이처럼 파극당해버리니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모두가 기신적인 관계로 나타나 있다. 월지에서 무토 경금 이임수천간이 투출했다. 이때 무토로 격을 정하여 평인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임수로 격을 정하여 식신격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제일 강한 글자가 걸록격으로 주체이므로 걸록격이다. 경금을 단련시켜주는 정화가 없으므로 상당히 답답한 상태이다. 그래서 일지 효신살 발동에 괴강살 발동, 호라비살이 발동하는 명식이다. 묘수랍의 공망에 태월 공망이니 만사불성 일사무성이다. 아무리 신강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신이 되는 이 글자, 그리고 용신지병이 이 무토이고, 그러면 용신지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토 어머니는 병을 만들고 이 용신지약이 있어야 되는데 용신지약이 없다. 병 들어서 이미 죽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주는 보고 말 것도 없다. 용신이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약이 없는데 면역력 자체가 없다. 어떠한 병이 들면 대책이 없다. 이임수는 경금의 대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질이 걸리고 대장암이 걸리고 대장 관련 질병, 혈액 관련 질병에 의해서 신장암, 혈액구석 이 부분으로 잘못되어 버리는 명식이다 그래요. 방법 자체가 없다. 이 금기 자체를 쏟아낼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문이 막혀버렸다. 화장실을 가지를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0년 가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격이요.
10년 동안 화장실에 못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주는 심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용신이 병이면 용신 지약이 있어야 하고 통간신이 되면 이 통간신을 극하는 글자를 제압하는 글자가 있어야 하고 용신을 살리는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경금의 인생 무대가 아무것도 없다. 인생 무대가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더군다나 묘수랍 공망에 태월 공망이니 외환애빈의 도로 무거운 인생으로 만사불성이다. 두 개의 신중경금의 묘종물목을 암압하고 모두 다 이 경금들 이것들이 이 을목이 자기 철하고 우김으로 부모의 유사한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형제 동료덕이 불미하고 일찍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 할 수밖에 없다. 묘중을목은 부친이고 당주는 무토 모친의 유전자로 태어난 것이지만 모친덕이 모친이 병이다. 모친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를 이루지 않는 한은 그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찍 타양해서 고아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어머니가 싹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집오고 조모를 단명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질이 너무너무 욕심만 강할 뿐 그래서 답답한 것이다. 이 묘목은 당주의 처와 재물이 분명하기는 한데 당주 외에 두 개의 신중경금에 또 암압이 되어 있으니 이 처가 재혼해서 가는 격이다. 그래서 처의 재혼을 성립시켜 줘야 하므로 부부 이별 사별하게 되는데 금실 무성에 이 처성을 생하고 도울 임수가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폐암, 대장암, 담석증, 발기부전, 신장암, 신장질환 그래서 당주도 단명하게 된다 그래요. 당주는 기유경술대원 더 인수 비겁만 태왕하게 하니 이것은 공부를 승부하지 못한다. 28세 신의 대운부터 신금이 토설생수하며 해수는 임수의 록군이 되어주며 그래서 이때 해수가 들어와서 임수의 록군이 되어주니 미곡상 그 옛날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미곡상 쌀집들이 동네 연탄집 쌀집들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30년 40년 전에는. 지금은 이런 쌀집 구경하기 어렵죠. 인터넷이나 뭐 홈플러스나 이거 가면은 그냥 20kg씩 담아가지고 그냥 그러한 부분이죠.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쌀이고 연탄이고 연탄도 한 장, 두 장 사다 떼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쌀도 한 대, 두 대 사다가 그렇게 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어찌되었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긴 치질과 설사 증세가 심해서 돈 벌기 무섭게 약을 사먹는 체질이 되었고 해자 대운이 와서 약간의 재물을 벌기도 했지만 약 사먹는 병원에다 다 바치고 48세 그러니까 개축대운 시작을 하고 48세 기민년이 오자 축술 및 사명의 묘신 발동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서 무토가 때려 죽여버리고 금다 수탁이 되면 반드시 90% 이상 신장암, 대장암, 폐암, 담석증
등 그 병으로 인해서 단명하게 된다 그래요. 딱 정해져 있다. 용신치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개미년 신유월 신미일주로 태어나서 신묘시에 태어나니 참으로 답답한 사주이다. 6월에 걸록격이기는 하지만 신금이 모여서 옥으로 쌍이 놓여져 있고, 3개의 신금과 2개의 미토가 밤송이 동서남북 현침으로 5개의 현침살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개수가 금목상전에 금기를 설계하는 용신이 되는데, 이 개수는 금다 수탁이 되었고 2개의 미토에 묘신이 되어서 죽어버린 개수이다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따지면 미토는 목기 창고이고 신금은 작두 가위가 되는데 목기를 재단하는 상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가야 할 곳이 딱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 간호원, 잘 배우면 의사, 약사, 한의사, 보건복지 소속에 한약 다리는 곳, 요즘과 같은 경우 이러한 사주의 여자들이 커피 전문점 이것들을 잘한다. 개수는 까만 물이기 때문에, 검정색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다 수탉의 검정색 물이다. 묘목은 3개의 신금에 쟁제를 당하고 이 묘목에 신금 말뚝을 이 가운데다가 딱 박아버리니 최소한 결혼을 3번 내지 5번, 수많은 여자를 울리고 이리 패고 저리 패고 때려 부셔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군급쟁제가 심하다 그래요. 자, 보면은 미신유에서 여기에 신금이 들어와 있고, 미신유에 여기에서 신금이 들어오고, 마음속에서는 해수를 불러서 해묘 미를 이루어서 개수의 록군처를 만들어주고 싶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사주는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신금이 현침살이 들어와 있고 또 신금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완전한 금다 수탉이다. 그리고 이 어떠한 여자를 만나도 부부애로 할 수가 없고, 이 개수에 2개의 개수, 목기창고, 다른 말로는 여자창고다. 여자창고가 2개가 인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길거리의 여자들 등등등등 이것을 붙잡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경동시장에서 약초를 썰고 약초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없으면 길가에서 나와가지고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붙들고 이러한 약 저러한 약, 이것은 정력에 좋고 이것은 뭐에 좋고 이것은 어떻게 좋고 얼굴색 찰색 관찰을 잘했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3번인가 했는데 딸도 셋인가, 그 배다른 딸 그렇게 되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잘 배우면 치과 의사다. 대운에서
막바로 천연 공부, 해자, 임계수가 왔다면 의사, 보건복지 쪽 이쪽으로 가서 침술 관련, 한의 관련 이 부분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에서 그러나 신미 오사진 여기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는가 보시라 그래요. 신미 오사진 묘인축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이 을묘 갑인이 되면 금기와 목기와 치고 패고 싸움이 되면서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쇠신 왕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동시장에서 약재를 판매하고 있으며 딸만 둘을 낳았고 그 딸은 셋인 줄 알았는데 둘이네. 딸만 둘을 낳았고 그 딸은 배다른 딸이며 어머니가 각각 다르고 세 번째 부인과 살고 있으며 이처럼 말이 좋아서 걸럭격이지 용신이 저렇게 죽어버린 사주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사람은 일시지 사이에 해수가 공엽되었고 입태월 임자 이것이 길신이므로 아까 이임수 죽어버린 사람 그리고 무토가 투출이 안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무토와 기토 투출이 안 되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한 것이다 그래요. 자, 이 사주는 개묘년 을묘월 을묘일 을유일이 이 개수는 목기에 쪽 빨려서 형체가 없고 이 유금은 묘유충에 이렇게 6개나 되는 묘유충에 완전한 파극이 되어서 그 어떠한 무엇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을목일간의 유금은 미입던 곱던 이렇던 저렇던 이 유금을 유중신금이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묘유충을 하기 때문에 잘하면 한번 결혼할 수도 있기는 있겠다. 그러나 살지 못한다. 시름시름 앓다가 남편이 비명행사 죽어버린다. 개수는 근목의 통관신이 되어야 하는 모친인데 목기가 과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나 자수가 있어서 록군처를 해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말만 통관 용신일 뿐이지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콩나물 시루와 같은 태양병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전에 필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 기르는 것을 보니까 시루에다가 그 재를 물을 갖다 흡족하게 물 먹은 재를 밑에 놓고 콩나물을 뿌리고 또 거기에다 재를 올리고 또 콩나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에 적신 까만 그 광목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 천으로 콩나물을 덮어주더라. 그리고 어두운 데다가 햇빛이 안 드는 데다가 콩나물 시루를 놓더라. 밑에는 큰 대야를 놓고 물을 틈틈이 샘에서 길러다가 조루로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며칠이 되면은 노란 콩나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햇빛을 만나면 그 노란색이 파랗게 변해버리더라 그래요. 억세지더라. 그래서 콩나물 기르는 것을 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콩나물 시루다. 이것은 미나리깡도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미나리깡이 되는데 미나리깡도 되지 못하고 을모 개수 조리로 물 주는 콩나물 시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자인데 여자가 자식을 과연 낳겠는가? 물론 병진정사 무호 난방 운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는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씨를 뿌려줘야 낫겠죠, 남자가.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는 풍파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요. 다만 쟁제격이 안 되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유금이 탁기가 되어버렸다. 내 남편이 탁기요, 직업이 탁기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데, 자식을 낳으면 일평생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따른다. 그래서 사주는 걸록격, 양인격 등등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식 딸린 호라비를 만나 결혼한다면 의외의 행운이 된다. 을목이 계수를 만나 청, 초, 조로라 하는데 풀잎에 이슬이 맺힌 것이 아니라 항상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는 여인으로 정유생이 남편이었다 그래요. 한 많고 불쌍한 인생으로 항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이 사주를 하나를 더 보시자고요. 신유년 경인월 갑진 일주가 정묘시에 태어났다. 관살이 경금과 신금 그리고 유금에 통군을 했고, 나는 인월간목으로 묘목까지 있으니 극히 신약한 것은 아니다. 정화가 갑정으로 연결이 되어서 정화가 경금을 제어해 주니 무난한 사주다. 그래서 이 정화를 용신을 삼아서 통관 용신이 되고 경금, 신금을 재련시키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래서 이것은 관살에 대한 억부가 대체로 무난하다. 경금, 간목, 정화로 이어져서 벽갑, 인정, 사주가 되는데 이 경금은 경인으로 와서 나의 록군처 자리를 만들어주니 나의 아들이요. 또 신금은 딸이다. 그리고 나는 갑진으로 와서 이 진토에서 양생, 이 금기를 생하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체로 관살과 식상과 정묘시에 태어나서 정화가 스스로 금기를 제어하고 단련시키는 형상이다. 그래서 무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주로 자식들도 성공 출세하고 나 역시 록지에 앉아서 너무 태가하지 않고 그 록군을 정묘가 와서 설기를 해서 재물을 생하는 과정이 되니 대체로 무난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대운이 축자, 해술, 유신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은 상당히 불미하다. 그래서 대운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무토대운 써먹고 정대운 다 써먹고 병술대운 써먹는다. 그 다음에 을류갑신 이 대운은 못 써먹는다. 그러면은 이 정해 병술 이 대운에 그래도 재적 성취와 인생 후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난하게 살아갈 그러한 팔자인데,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벌써 1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끝에만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의 적절한 결혼 연령은 정해대운 22세부터 병술대운 42세까지인데
마침 이때가 용신 천관 운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며 일남이녀의 자식을 두었고, 비록 관사를 혼잡이기는 하지만 기신이 되면 딸만 낳거나 시주공망으로 무자식이 될 수 있으나 자식 스스로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단련시키고 진토가 화설생금하므로 이러한 사주는 애외가 되는데, 갑진 일주가 인묘 공망이었기는 했지만 사주가 그래도 금기 관살이 힘과 능력이 서로 간에 있다 보니 억부가 잘 조절이 되어서 당주와 자식들은 큰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생활은 넉넉했고 자식들이 효순했고 가족들과 화합을 이루면서 평안하게 살았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